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구속영장. 제1야당 대표로서 첫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죠. 그리고 세 번의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를 둘러싼 비리 혐의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유사합니다. 이 수법이 유사한 거죠. 범죄 수법이. 이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민간업자 또는 이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신 반대급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취한 그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대장동 수사, 그리고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이 두 가지를 대검에서 같이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자, 이재명은 현역 의원이죠. 현역 의원이고 현재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자, 체포동의안이 지금 핵심 사안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한국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면 기사 보시면은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24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본회의. 지금 본회의가 그날 예정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구속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질 걸로 보인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자, 이 기사입니다. 당내 기류는 부결이 우세하지만 20 내지 30명 찬성을 할 땐 결과가 장담을 못한다.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의석이 169석이죠. 가반이면 150석입니다. 그러면 19, 한 20명 정도가 이탈을 하면은 이재명은 구속되는 거죠. 체포가 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한국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입장에서 볼 때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올려서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당연히 청구를 하지 않겠느냐.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거고, 본인들은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검찰이 이러면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D-Day로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 당내 기로는 일단 부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169석을 가지고 있고, 저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민주당뿐이 아니고 정의당, 그리고 또 친야 성향의 다른 무소속들도 일제히 참여를 해서 179표나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체포 동의안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의당이 여기에 찬성할 리도 없고,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할 리도 없고, 또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이탈할 가능성, 거기다가 민주당 안에 비명계가 반란을 하면은 체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체포 동의안은 무기명 표결이어서 민주당 지도부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재석의원 가반이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 169명 가운데 20 내지 30명만 찬성으로 돌아서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간담회를 하자고 자처를 해서 무슨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영장이다. 지금 영장이 들어올 걸 개정사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이다. 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검사 독재 정권 그 자체의 괴물이 되었다. 이렇게 거친 발언을 막 쏟아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지층을 결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표단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포동의안 표단속.
계파 갈등이 조직적 이탈표로 연결되지 않도록 또 특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또 조정식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뭐냐면은 이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면은 체포될 수가 있으니까 비명계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친명 지도부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면은 이 비명계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어렵겠죠. 공천 학살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 전 단계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니 이 사무총장은 이 공천에도 관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총장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공천 제도는 이미 시스템 공천으로 확립되어 있고 특정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도 공천 제도에 대해서 현 당헌 당규에 기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사천 개인적으로 한 공천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천 걱정하지 말고 이 비명계라고 공천 안 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시스템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뭉쳐서 대응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두려움에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반란을 할 것에 대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파에 따른 공천 불이익은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냈고, 그런데 그 앞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들었죠. 지금 당 지도부가 이 어떤 장애투쟁 이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평가를 하는데 반영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공천에 이것을 적용을 할 것이다.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비명계가 반란을 할 것 같으니 이렇게 사무총장이 나서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공천 걱정하지 마. 우리 이재명 대표 되면은 다 공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막아주면은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해서 몸무게도 빠지고 뭐 불면증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다급함을 볼 수 있는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죠. 이재명 조선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사면기사. 이재명 윤미향 의심해서 미안하다. 윤미향 의심해서 미안하다. 여당은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자, 뭐냐면은 윤미향 그 1심 판결을 받았죠. 당초 예상된 그 형량보다는 작게 받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횡령을 한, 할머니 지원금을 횡령한, 액수는 좀 법원에서 낮게 잡았어도 명백한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명백한 파렴치한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액수는 좀 작아도 형량은 좀 적어도. 자,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이 두둔을 합니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지만 형량은 작게 받았다. 나도 지금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후원금 유용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무소속, 그때 뭐 또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에서 나왔죠.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이재명이 의심해서 미안하다. 윤미향은 1심에서 일부 유용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죠. 그래서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고 8개 혐의 징역 5년을 구형을 하고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 자, 1개 벌금이 이게 중요하죠. 그 할머니들 돈을 착취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이렇게 과도한 수사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은 업무상 횡령과 기부 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액수죠. 1억 원 횡령 가운데 1,700여만 원만 윤미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1,700만 원을 유용을 한 것이죠. 법원 판결대로라고 해도. 그런데 이재명은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을 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윤미향에게.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윤미향에 대한 검찰 기소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윤미향을 감싸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아니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서 국민 밉상 윤미향을 이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재판부에서 인정된 혐의가 줄어들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 후원금을 덩친 파렴치 죄가 없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또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게 되죠. 그때 노웅래 의원, 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죄 그 체포동의안을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뭐 돈봉투 바사락 거리는 소리 이런 말까지 했는데, 자, 이 다음 주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재명의 제목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할 텐데, 그것을 다 듣고도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에 반대를 할지 부결을 시킬지 그것은 지켜볼 일이죠. 지금 이재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오늘도 세계일보는 일면에 실었습니다. 일면에 그 기사를 실었는데, 자, 세계일보 오늘 일면 기사 이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죠. 김성태 이재명의 배신감 토로 금고지기에 다 정언해라 지시. 김 전 회장 측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JTBC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금고지기 사실상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이재명 방북 비용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김성태의 매제죠.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에서 10년 넘게 자금을 관리해온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 본부장이 그제 국내로 압송이 됐습니다. 태국에서 체포됐죠. 그리고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던 이 김 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한 것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성태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 JTBC 인터뷰에서 그 한 측근이 검찰이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재경 총괄 본부장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것은 귀국한 것은 이 김성태가 귀국에서 다 정언하라. 자, 김성태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한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이재명과 이하영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김성태가 최근 이재명과 이하영은 즉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달러, 나중 다 합하면 한 1000만 달러를 그들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줬는데 그것을 나는 모르는 사이다, 몰랐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서 김성태 회장이 배신감을 느끼고 스모킹 건인 그 금고지기를 귀국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은 지금 이번 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그것이 또 국회로 넘어가서 상정이 되는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 이번 주 또 하나의 정치권 이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죠. 자, 오늘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권역별 후보 합동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7번 합동 토론회가 열리고 또 TV 토론회도 4번이 있죠. 4번이 있는데 수요일 TV조선에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15일 날 수요일 날.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 논란이 점점 더 번져가고 있는데, 자, 이 윤심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6면 기사 보시면은 동아일보 6면 김기현 안철수가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탄핵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김기현 어떤 정신이기에 저런 망상을 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김기현 후보가 11일 그제 경기도 용인에서 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는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으면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힐 때 당이 깨지고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자초해서 겪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차기 대선 후보가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안철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쟁자의 안철수는 대권 주자입니다. 그 당권을 잡으면은 자기 정치를 하느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도 몰고 갈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2016년에 친박 그리고 비박 진영의 분열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 김기현의 말이. 안철수 후보 쪽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 이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윤심 논란, 이준석 지금 또 거의 이 여러 가지 뭐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지금 전당대회 판에 끼어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같이 나갑니다. 이준석과 민주당은 항상 이런 문제는 같이 움직이죠. 이 손발을 맞춰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과연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제가 보내드린 그 송국근의 혼술타임에서 지금 친윤 후보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민영삼 정치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당정회의를 하는데 당정 분리가 가능한 일이냐. 중요한 국가 정책을 이야기할 때 논할 때 당정회의를 하죠. 그 당과 정부가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같이 하고 당정청회의 그때 과거에는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당정대회의 당과 여당과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이 같이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분리를 하느냐.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이 모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데 그걸 같이 세 가지 축이 있죠. 정권을 운영하는 데는 대통령실과 내각과 여당이 있는데 여당에 대해서 완전 손을 떼란 말이냐.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 건의를 내려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정 분리를 선언을 하고 거기 뒤에 따라서 보수 정당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노무현이 그것을 상당히 후회를 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노무현 시즌2 문재인도 이 당정청 그때 청와대가 있었죠. 당정청 일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 왜 당정 분리를 훼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정 분리가 되고 나서 처음 당정 분리를 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입니다. 열린우리당 그때 동교동계 김대중계가 장악을 하고 있던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나왔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하면서 당정 분리를 이야기했는데 열린우리당은 그 다음 첫 번째 총선에만 이겼지. 그 다음에 거의 뭐 당정 분리 상태에서 지리멸렬을 했습니다. 지리멸렬하고 나중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뭐 탈당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막 본인들도 막 탈당해서 다른 데 가고 그랬죠. 그건 당정 분리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노무현이 이 당정 분리는 내가 잘못한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동아일보, 지난 주말에, 핫한 이슈가 된 칼럼입니다. 김순덕의 도발. 동아일보, 인터넷판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 노무현은 당정 분리 재검토, 작심토로 했었다. 자, 김순덕 칼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팩트를 알게 되면 생각과 주장도 달라져야 한다. 나는 당정 분리가 민주적 원칙 또는 상식이고 따라서 대통령이 당대표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반민주인 줄 알았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차라리 대통령이 여당 총재 겸임하시라고 칼럼도 썼다. 그때 자꾸 당무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막 있고 하니까는 차라리 대통령이 여당 총재하라 이렇게 비꼬는 칼럼을 썼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팩트를 알게 되면서 생각과 주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씁니다. 참여정부 출범 때 당정 분리를 최초로 도입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2007년이면 임기 말이죠. 2007년에 당정 분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다는 걸 난 최근에 알았다. 그렇다면
당정 분리 명분으로 대통령의 당 총재 겸임을 금지한 것도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급히 정당 개혁과 민주주의 관련 자료를 뒤졌다. 자, 그리고 칼럼을 전체를 스스로 김선독 대기자가 스스로 요약을 합니다. 이 칼럼은 이런 내용입니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정 분리 실패를 공개 인정했다. 2.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1월에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잘못한 부분 중 하나가 당정 분리다. 그리고 취임 후 당정 일체를 실천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출신 참모들을 대거 국회에 내보내서 진정체제를 구축을 했죠. 국회의원을 시켜서 여당의 진정체제를, 민주당의 진정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확실한 진정체제를 구축을 했죠. 지금도 문재인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고민정, 윤건영,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청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정 일체, 당정청 일체를 실천을 한 사람이 문재인이죠.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정당개혁은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입니다. 노무현이 창당한 한국 정당개혁의 원형이 됐다. 그러나 정당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다음에 대통령제 플러스 우리식 양당제에서는 정부 여당의 실패가 정권교체를 보장한다. 정부 여당이 실패하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야당은 똘똘 뭉쳐서 정부 여당 발목을 잡는데 대통령이 당정 분리를 고소하는 건 온당한가? 자, 동아일보 칼럼이었는데 오늘자 조선일보에도 이런 칼럼이, 이런 기사가, 기획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5면 정치면 기사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대통령은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프랑스 대통령은 명예 당수로 당무에 적극 개입한다. 자, 또 불거진 당정 분리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정 분리 처음 도입한 노무현도 책임 없는 정치가 됐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당을 하위 조직으로 보면 안 된다.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당을 대통령실의 하위 조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정 분리라는 정치권의 오랜 논쟁이 다시 한번 촉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나경원을 비롯해서 안철수 견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실상 김기현 후보 지지 의사를 표출을 했는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당정 분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커지니까 대통령실은 1호 당원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일 뿐이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과거 상임 시대까지 이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했죠. 총재를 겸했는데 그때 공천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 과정을 대통령이 좌지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까지 장악해서 대통령의 권력 그 자체였다. 그러나 행정부 소속 대통령이 입법부의 주축인 정당의 당무까지 간섭해 상권 분리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당정 분리가 정치권에 부상한 것은 노무현 당선 직후, 노무현은 2002년 대통령 당선 뒤에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서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잔재다. 이렇게 하면서 당정 분리를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도 그때 따라해서 2006년에 당권 대권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당정 분리는 출발부터 삐걱했다. 이론과 실제가 어긋나는 부조리 현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말이 당정 분리지 국정 뒷받침이 필요했던 대통령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총재 때는 드러내놓고 했는데 당정 분리라는 걸 해보니까는 완전 손을 뗄 수가 없으니까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공천과 당내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 그렇게 되니 노무현은 2007년에 임기 말에 당정 분리 저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재검토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누가 책임지나 책임 없는 정치가 돼버렸다. 노무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문재인도 아예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다. 당정 분리라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 아예 당정청 일체를 강조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 부작용들이 막 일어났죠. 친 이명박, 친 박근혜,
이 둘로 쪼개진 당 구도 아래서 대통령들은 막후에서 공천과 전당대회에 적극 개입을 했고 18대 총선에서 친박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진박 공천, 진박 감별사 이런 말들이 나왔고 2014년 그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선으로 전당대회에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청원 그 후보를 적극적으로 미는 그렇지만 서청원 후보가 김무성 후보에게 패배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 뭐 대통령제 오랫동안 실시해온 미국, 프랑스 같은 오랜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일정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각 정당의 상하원 의원 후보 공천이 당원들이 직접 뽑는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를 써주는 이런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죠.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이 주도해 창당을 하고 아예 측근들을 총선 전면에 배치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 에마뉴엘 마크롱 현 집권 여당을 창당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명예당수 직책을 갖고 당무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당정 분리라는 것이 반드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증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어떻게 보면은 허울뿐인 당정 분리 이 문제도 논의가 다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조선일보 1면에 나온 만화 그림입니다. 만화 그림. 자, 이거 보시면 조선일보 1면에 실렸는데 트러키예와 70년 형제에 이번엔 우리가 손길 내밀어.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 왼쪽 거는 한국 전쟁 당시 폐허가 된 마을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사리 손에 초콜릿을 쥐어준 트러키예 군인, 특기죠. 트러키예 군인이고 오른쪽은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현재 강진이 덮친 트러키예에서 흑투성이가 된 아이에게 물을 먹이는 대한민국 김국 구조대의 모습입니다. 이 만화 일러스트레이터 명민호 작가가 SNS에 공개한 그림인데 트러키예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그림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2월 13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